네, 최근 대한민국 영업인이라면 반드시 곱씹어야 할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최대 60조 원짜리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입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독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수함은 실제로 바다를 누비고 있는 검증된 물건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을 태평양 건너 캐나다까지 직접 보내서 항행 능력을 검증했고요. 캐나다 정부도 두 잠수함 모두 요구 성능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능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셀연구소 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를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영업인의 눈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우리 정부나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초접전까지 끌고 간 그 총력전 자체가 대단한 영업이었고요. 저는 그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한번 교훈을 뽑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같은 영업 담당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10년간 유지 보수까지 합치면 최대 60조 원짜리입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서로 라이벌인데도요, 원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정부까지 나서서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내민 카드는 화려했습니다. 검증된 잠수함 실물, 그리고 실제 항행 능력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빠른 납기, 7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무역 투자 패키지, 캐나다 현장에서 철강을 뽑아내는 현지 생산 능력, 처음에는 독일에 완전히 밀릴 거라는 판세를 초접전까지 끌고 간 자체가 대단한 영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결정적 카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스펙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죠. 같은 동맹 안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훈련도 같이 할 수 있고 정비도 같이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승조원까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토 동맹 하에서 동일한 플랫폼의 잠수함을 쓰니까 부품, 운영 노하우, 그리고 상호 지원까지 하나의 생태계 안에 묶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캐나다는 과연 무엇을 산 걸까요? 캐나다는 과연 잠수함을 산 걸까요? 아닙니다. 캐나다가 산 건 30년짜리 안심입니다. 바로 이 문장,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느껴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제안서를 쓸 때 우리 얘기를 합니다. 성능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가격이 얼마나 싸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객이 진짜 고려하는 건 이 물건을 샀을 때 바뀌는 나의 모습입니다. 혹은 우리 회사의 모습이죠.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요, 잠수함 그 물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토 회원국 간의 관계, 공동 훈련, 플랫폼 공유, 심지어는 승조원 훈련은 누구랑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유사시에 누가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인가, 이 불안을 통째로 해소해주는 쪽이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솔루션을 검토하는 여러분의 고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객은 제품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영업 담당자가 바로 달려올 건가? 도입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우리 말고 다른 회사들도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건가? 레퍼런스 같은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전 팁, 제안서의 제품 소개 페이지도 좋지만 도입 후 3년, 도입 후 5년과 같은 페이지를 하나 넣으세요. 온보딩 일정, 장애 대응 시나리오, 담당자 연락 체계, 우리 말고 다른 고객의 사용 스토리, 스펙이 비슷하다면 바로 여기에서 계약을 가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뉴스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독일 잠수함과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토라는 관계망과 싸운 겁니다. 제품 대 제품이 아니라 다크호스 대 생태계의 싸움이었던 거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우리에게도 나토 같은 존재가 실제로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업하려는 고객이 있다고 칩시다. 이 고객에게는 기존 공급자가 있을 겁니다. 그 공급자와의 10년간의 관계,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고객님은 아마도 우리의 경쟁자와 매달 골프를 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미 깔려있는 시스템이라면 이것을 뒤엎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능은 우리가 더 좋더라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불리하면 계속 져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딜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평가표를 하나 그리십시오.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각자 뭘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나토 장벽이 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제품에만 집중한다면, 이걸 모르고 제품 대
데모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잠수함의 성능만 강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관계망이 너무 탄탄해서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른바 나토 관계망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너서클이 아니라 약간 외부인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객이 신뢰하는 파트너와 협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파트너와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고객 담당자를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품의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망 공략 전략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입찰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첫 번째,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자기 미래의 안심을 산다. 두 번째, 진짜 경쟁자는 경쟁사 제품이 아니라 그 고객을 둘러싼 관계망이다. 좋은 제품은 입장권입니다. 입장권 없이는 경기장에 못 들어가죠. 하지만 입장권만으로 우승하는 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행 중인 딜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이 딜에서 과연 나토 관계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걸 극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셀 연구소 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